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느낌으로 해서 복소수를까지 확장된 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 둘, 셋, 넷부터 시작을 해서 2 플러스 3i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허수는 이미지너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너리하지 않습니다. 허수가 영어로 이미지너리 넘버지만 이미지너리하지 않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만든 숫자입니다. 루트 2나 3i나 뭐 그냥 그겁니다. 단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실수해서 복소수로 가면서 몇 개 조금 달라진 것들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크기 비교를 못하죠. 우리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2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5i 중에서 누가 더 큰가 하면은 크기 비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치면 꽤 많은 것들이 사실 수체계가 확장되면서 그런 식으로 치면은 꽤 많은 변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숫자를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루트 2를 3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113 루트 2가 아마 113분의 355하고 매우 가까운 그 원주율이구나. 뭐 아무튼 그럴 텐데 아무튼 숫자를 분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화도 마찬가지로 겪습니다.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면서. 그러니까 크기 비교를 못하게 되긴 하지만 몇 가지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 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숫자를 확장해 왔습니다. 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뭐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책의 챕터 2.2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2.2부터 2.4까지 한 큐에 처리할 예정이고요. 복소수의 표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모든 복소수는 x 플러스 yi 의 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단 x하고 y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아니에요? 뭘 굳이 뭐 안 써도 뭐 당연한 소리 감사합니다 정도쯤이지 않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부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이야기예요. 참고로 허수부를 가리킬 때 여기 i는 밑줄 긋지 않습니다. i 앞에 있는 개수까지만 허수부고 y까지만 허수부고 여기 앞에 여기가 실수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운을 띄웠던 이야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example 2 플러스 3i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겁니다. 자,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에서 5 더하기 3 하면 그냥 그대로 냅두든가요? 아니죠. 답을 냈죠. 8. 2 더하기 0.3 답을 냈지. 2.3. 그죠? 2 더하기 3i는 어떻게 될까요? 끝.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 겁니다. 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계산이 안 돼서. 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야기이긴 한데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덧셈하고 뺄셈 계산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실제로 그러면 덧셈이 안 된다며. 그럼 그게 덧셈인가? 덧셈이 안 된다며. 그죠?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서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덧셈하고 뺄셈이 안 되는 겁니다. 곱하기는 돼요. 2 곱하기 3i 하면 6i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건 덧셈하고 뺄셈인데요.
뭐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덧셈의 일종이라고 봐둡시다. 덧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더하기는 뭐죠? 덧셈이 안 되는데 왜 더하기로 써놨지? 예, 쟤는 실제로 더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내비둔 거야. 2 더하기 3i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거기가 끝이야.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지. 그럼 덧셈이라는 기호를 뭐하러 쓰는 거지? 실제로 덧셈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 곱하기 3i는 6i 돼. 근데 2 더하기 3i는 그냥 끝입니다. 아무튼 얘는 계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2 더하기 3i는 그냥 2 더하기 3i. 덧셈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덧셈이 아니구나. 예, 여기서 말하는 요 덧셈은 덧셈이 아니에요. 덧셈이 안 된다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더하기를 할 게 아니라면 그럼 다른 식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더하기 안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더하기 안 할 건데.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더하기 안 할 건데 뭐 어때?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은가요? 왜? 괜찮을 것 같다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은 혹시 없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마이너스 쓰는 건 어떻게 쓰죠? 마이너스 쓰면 되지 뭐.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왜요? 못 알아본다. 사람들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가요? 약속하면 내가 여기서 수학계의 왕이야. 자,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시오. 앞으로 우리는 저렇게 쓰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5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하기라는 계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8 적어야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전통적인 의미의 더하기가 아니에요. 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는 전통적인 의미의 덧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구태여 더하기 기호를 적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더하기 기호가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별해주는 일만 합니다. 더하기 앞에는 실수부, 물론 x 플러스 yi로 썼을 때 이걸 yi 더하기 x로 쓰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x 플러스 yi 이런 꼴로 썼을 때 더하기 기호가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더하기 앞에는 실수부, 더하기 뒤에는 허수부.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별해 주는 일뿐이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이렇게 적고 좌표 이렇게 적고 마치 좌표처럼 적고 나서 앞에를 실수부 뒤에를 허수부로 합시다. 되잖아. 이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 실수부와 허수부가 구별이 되잖아. 네. 괜찮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괜찮습니다. 네. 진짜로 괜찮아요. 얘는 다시 한번 얘는 덧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첫 단의 복소수의 표현인데요. 복소수의 표현을 구태여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x 더하기 yi나 얘를 x, y로 적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한 표현이에요. 네. 이렇게 안 적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적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앞으로 복소수를 이렇게 적기로 할까? 네. 라고 하면 이렇게 적고 나서 나머지 계산 규칙들을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덧셈은 덧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2개가 필요해요. 이 복소수를 적으려면 실수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2개가 모여서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이 복이 이렇게 거듭되어 있는 중복할 때의 그 복입니다. 실수 2개가 필요해서 적어야 되는 건데 그럼 바꿔야 이 실수 2개를 잘 적을 수만 있으면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 2개만 잘 적을 수 있으면 돼요. 남들하고 그렇게 잘 약속만 돼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 2개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적을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행렬을 배웠나요? 행렬을 배우면 실제로 행렬을 배우면 이렇게 적어도 계산 규칙에 꽤 잘 들어맞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수 2개를 이렇게 적어. 좀 쓸데없이 복잡하게 적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실제로 적으면 꽤 괜찮은 복소수를 적는 규칙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행렬 계산이 꽤 이렇게 하면 꽤 잘 들어맞습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복소수의 계산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줄 알죠. 복소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요 행렬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나 집에 가서 계산하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복소수를 적을 때 굳이 꼭 이렇게 적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흔히들 얘는 좀 더 이렇게 대수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우리 되게 친숙하죠. 숫자 같잖아. 그죠? 숫자 같다는 표현을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게 하는 말입니다. 대수적 표현. 그럴싸하죠. 얘는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죠? 좌표평면. 좌표평면에 점 찍는 것 같죠? 그 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기하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나타낼 때 이게 이렇게 적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적으면 그냥 어떤 숫자 같습니다. 2 더하기 3i, x 플러스 y 이렇게 적으면 숫자 같습니다. 그런데 복소수를 이렇게 2,3이라고 적으면 x, y라고 적으면 왠지 좌표평면에다 점 하나 찍어서 숫자를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평면이 있으면 그 평면의 임의의 한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소평면이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복소평면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2차원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에 각 점에 복소수를 대응시킨 겁니다.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복소평면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단언컨대 한 달 정도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복소평면을 배웠어요. 복소평면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 40명 있는데 한 38명쯤은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배웠는데 기억이 잘 내년쯤에 물어보면은 40명 전원 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배웠는데 기억이 잘 다행이에요. 거짓말은 안 해서 배웠다고 대답은 해줘서 안 배웠는데요? 막 이렇게 철판 깔진 않아줘서 다행이긴 한데 배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한 달 후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복소평면이란 뭐냐면 2차원 좌표평면입니다. 2차원 좌표평면에 각 점에 복소수를 대응시킨 그런 평면을 말합니다. 2 더하기 3i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겠네요. 여기가 2 플러스 3i 혹은 2,3 짠짠짠 2 짠짠짠 3 그래서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가 되겠습니다. 요런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같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우리가 그 각 점에 해당하는 순서쌍으로 적어줘요 라는 건데 뭐 복소수도 순서쌍으로 적었잖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는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부른다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그 점이 복소수에 대응합니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각 점이 복소수에 대응되는 그런 평면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복소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복소수가 사실은 다 요 평면상의 한 점에 대응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 복소수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크기 비교가 안 되죠. 아까 했지만 2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5i가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크기 비교가 안 됐냐면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크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5가 3보다 크죠.
그죠? 예,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집 막내가 배우는 교과서에 보니까 1학년 1학기는 안 나오고 1학년 1학기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근데 1학년 2학기 되니까 벌써 나옵니다.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크다 작다를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자, 5가 3보다 큽니다. 왜 크죠?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죠. 왜 크냐니, 크니까 크죠. 5가 3보다 왜 크지? 그러면 5가 3보다 크니까 크다고 대답을 했지, 그걸 왜 크냐고 물어보면 예, 엉엉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5가 3보다 왜 크냐를 수학적으로 말해보면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해보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됩니다. 예, 수직선에다가 예, 5하고 3을 표시하면 각각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크다고 할 때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큰 수, 왼쪽에 있으면 더 작은 수라고 말합니다. 예, 그게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크다고 할 때의 예, 어떤 기하학적인 정의가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뭐 빼기에서 0보다 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수직선에서 보면 예, 아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소수가 왜 크기 비교가 안 되는지도 당연하죠. 복소수는 예, 수직선에다 표시할 수 없었던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실수는 컴포넌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1차원만 있으면 됩니다. 선은 1차원이죠. 예, 그러니까 선만 있었으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선에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복소수 빼고 실수까지는 선에다가 전부 다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선 위에 있는 점에 대응했던 거죠. 실수는 그렇습니다. 실수는 선 위에 대응시키는 점이었습니다. 복소수는 면 위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 위에 대응시킬 때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 위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어떤 것이 다른 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그래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크기 비교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크기 비교가 진짜 안 되는 건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재서 더 멀리 떨어진 놈이 더 크다고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가령 예를 들면 2 플러스 3i보다는 누가 봐도 얘를 짠짠짠짠짠 늘리면 얘는 한 4 플러스 6i 2배 했다 칩시다. 4 플러스 6i가 누가 봐도 원점에서 더 멀잖아. 4 플러스 6i가 2 플러스 3i보다 크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이제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에 했던 정의랑 충돌되지는 않는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실수에서 이미 크기 비교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작아 라는 크기 비교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을 더 크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하고 얘 중에서 그럼 어느 게 더 커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 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허수부가 0인 선이기 때문에 수직선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직선입니다. 실수축이니까. 실수축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직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수직선에서는 얘가 더 컸었는데, 원점에서 더 큰 녀석을 더 크다고 하자면은 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로 같지 않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옛날에는 그렇게 정의했는데 우리 복소수의 세력이 넘어오면 이렇게 바꿔야 돼. 자, 이제부터는 복소수의 세력이 넘어오면 2보다 마이너스 4가 더 큰 거야. 이러면 뭔가 이상하죠. 괜찮지 않은 확장이 되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잘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얘의 길이가
배웠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얘의 길이는 루트 13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 이쪽 2, 이쪽 3이니까 얘의 크기는 루트 13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루트 13짜리 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여기에 루트 13이 딱 점에 찍힐 겁니다. 그럼 2 더하기 3y하고 루트 13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얘는 서로 같은 수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근데 크다, 작다, 같다를 놓으면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니까 같다라고 써야 되는데 루트 13과 2 더하기 3y는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정의는 별로 좋지 않은 정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오죽 많이 고민을 해봤겠어요? 복소수의 크기 비교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많이 고민을 해봤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크기 비교를 안 배운 이유는 괜찮은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크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복소 평면, 좌표 평면하고 결국 같지만 그 한 점이 복소수를 가리키고 있어. 그런 평면을 우리가 복소 평면이라고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도 혹시 극좌표 배웠나요? 네, 오, 좋았어. 극좌표계가 뭐죠?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트입니다. 개니까 뒤에다 시스템을 붙여야 되나? 아무튼 극좌표계가 뭐죠? 예? 극좌표계가 뭐죠? 예, x는 알사인 세타, y는 x는 알코사인 세타, y는 알사인 세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수식 빼고 누군가가 말로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극좌표란 무엇인가요?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쯤 되는 지식이 있다고 할까요? 좌표계는 뭐죠, 그러면? 앞에 극을 빼고 그럼 좌표계라는 건 뭔가요? 좀 아까 했던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지금까지 실수를 수직선, 한 번도 얘를 띄어쓰기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수직하는 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수직선입니다. 수를 표현하는 직선.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선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자, 그 수는 예를 들면 2.7은 여기야, 3.5는 여기고 마이너스 1은 여기고 이랬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었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어서 요 점은 몇 컴마 몇이야, 요 점은 몇 컴마 몇이야 이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은 표현하는데 숫자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수직선.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은 표현하는데 숫자 2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건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얘는 왜 2개가 필요했을까요? 얘는 그래서 1차원이고 얘는 그래서 2차원입니다. 차원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1차원의 정의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하나의 숫자만 있으면 될 때를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선이면 됩니다. 임의의 어떤 선이어도 얘네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네를 표현하는 데는 사실 값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1차원입니다. 선이 구부러져 있던 이상하게 막 돼 있던 간에 어쨌든 선 위에 있는 점들로만 선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은 1차원이에요. 근데 요 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요 면 위에 요 점과 요 점이 다른 점이죠. 그죠? 이 점과 이 점이 다른데 이 점과 이 점이 달라라는 걸 숫자로 보여주려면 숫자 2개가 필요합니다. 요 한 점에다가 숫자 2개를 써줘야 돼. 요 한 점에다가도 대응하는 숫자를 2개를 써줘야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3차원은 점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준점이 어딘가 하는가 있습니다. 얘도 아마 여긴가에 원점이 있었을 것이고 얘도 원점이 있었을 것이고 공간 좌표에서도 원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예, 그렇게 해서 숫자 3개를 적어주면 거기는 3차원입니다. 이 지금 방안이 그렇죠. 이 방안에 있는 어느 특정한 점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숫자 3개가 필요합니다. 극좌표계는 좌표계란 그런 겁니다. 좌표계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요 평면이라면 요 평면상의 임의의 한 점을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하는 규칙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좌표계 영어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뭐냐면 대상, 뭐 선이면 선, 면이면 면, 공간이면 공간, 특정한 한 점을 불러주기 위한 그 점에 숫자를 붙이기 위한 그 점을 다른 점과 구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두 개의 서로 수직인 좌표계를 두고 원점에서부터 첫 번째 좌표축으로는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두 번째 좌표축으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 두 개를 잽니다. 그걸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극좌표계는 그 숫자 두 개를 붙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숫자 두 개를 붙이면 되는데 숫자 두 개 붙이면 됩니다. 숫자 두 개를 붙이면 되는데 어떻게 붙이냐면은 첫 번째 숫자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고요.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잽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 두 개를 재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x축으로는 얼마만큼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잽니다. 평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극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잽니다. 그걸 우리가 r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x축 양의 방향. 여기 지금 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텐데 x축 양의 방향이니까 요거에 대응할 텐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잽니다. 그 각을 세타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어떤 점을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면 그거는 극좌표계를 이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극좌표계란 그런 겁니다. 뭐 하등한 장점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극좌표계는 그냥 하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극좌표계의 장점은 뭘까요? 극좌표계는 도대체 뭐 할 때 좋을까요? 시험 문제 낼 때 좋은가요? 모르겠지, 메롱 할 때 좋은가요? 극좌표계는 도대체 뭐 할 때 좋았을까요? 뭘 표현할 수 없던가요? 직교좌표계에서. 입체? 입체적인 건 극좌표계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평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둘 다 2차원에 적용되는 겁니다. 2차원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입체적으로 안 되는 거면 극좌표계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3차원에서도 그럼 직교좌표계 말고 딴 게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시간 무려 이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3차원 상에서의 이상한 직교좌표계가 아닌 이상한 좌표계에 대해서 요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벌써부터 재미가 없어지죠? 어떡하지? 변경 기간은 끝났는데. 뭐 원통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 뭐 이상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망한 겁니다. 자, 극좌표계는 뭐에 좋았을까요? 뭐 길이 잴 때 모를 때 좋습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의 정의가 문제긴 할 텐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쳐볼까요? 원의 방정식을 직교좌표계를 쓰면 반지름이 1인 원, 중심이 원점에 있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써야 됐겠죠? 근데 걔를 만약에 극좌표계에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r은 1. 더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 어떤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걸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지구 위를 움직이는 뭐 그런 지구 표면을 움직이는 뭐 그런 운동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안 쓰고 r은 1 쓰면 되잖아. 예, 그럼 심지어 그러면은 r은 항상 상수잖아. 뭐래? 예, 그렇습니다. 극좌표기는 아무튼 그럴 때 좋았어요. 그럴 때 좋고 우리가 이렇게 좌표계가 실제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굳이 반드시 2차원상의 직교 좌표계를 써야 되는가? 아닙니다. 좌표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서로 직교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점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얘와 평행하게 짠짠짠짠짠짠짠 그어서 요 점, 그 다음에 얘와 평행하게 짠짠짠짠짠짠 그어서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을 부르면 그만입니다. 예,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 2차원상의 어떤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별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장점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겠죠? 예,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제 생각에 대학교에 와서 고등학교 때랑 제일 다른 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좌표계라고 대답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허구한 날 x, y 좌표계밖에 안 배우거든. 예, 근데 그 좌표계는 실제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좌표계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2차원에서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있습니다. 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직교 좌표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요 표현 방식을 어떻게 극좌표계 표현 방식으로 바꿔줄 것인가, 또는 극좌표계로 표현된 방식을 어떻게 직교 좌표계로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좀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말했던 그거입니다. 삼각함수 뭐에 나왔던 게 그겁니다. 이런 변환 규칙이 있죠. y는 r sin 세타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x, y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가 x이고 여기가 y인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거든. 그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r이고 그다음에 x축 양의 방향과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뭔 소린지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점과 가리키는 대상과 원점을 있습니다. 요 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x축 양의 방향이 기준입니다. x축 양의 방향이 기준이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플러스인지는 그냥 그게 약속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각도를 재면은 그게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r과 세타로 기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r과 세타를 써도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을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좌표계의 역할은 그러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좌표계의 역할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칠판 전체가 어떤 평면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칠판 전체가 평면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기준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쓰기만 하면 된 겁니다. 그게 직교 좌표계든 극좌표계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걔를 구별해서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매우 친숙하게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써서 얘를 구별해서 썼지만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요 기준선과 얘와의 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요 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원점부터의 거리가 2고 각이 3분의 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자 원점부터의 거리가 3이고 각은 마이너스 2파이야. 마이너스 2파이는 좀 이상하구나. 마이너스 파이야. 라고 해도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그 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약속이 잘 정의가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극좌표계를 쓰든 직교좌표계를 쓰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빼먹었네요. 요것과 그래서 요거는 r과 세타가 주어졌을 때 x, y로 가는 거고 거꾸로
R은 이런 관계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세타는 뭐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x, y가 주어지면 우리는 r 세타를 구할 수도 있고 r 세타가 주어지면 x, y를 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식으로 써놓으면 되게 복잡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좌표면 어느 점 찍어 놓으면은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잴 수 있는 거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서 그 다음에 요게 각의 크기를 재고 그거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혀 색다르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아까 복소수가 복소평면 위에 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지금 근데 누가 봐도 직교좌표계처럼 보이죠. 그죠? 눈을 비비고 봐도 직교좌표계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좀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복소수를 어떤 복소수를 복소평면상에서 극좌표계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숫자를 조금 예쁘게 써야 계산이 쉬울 텐데 숫자가 안 예쁘구나. 아, 예쁜 숫자가. 예를 들면 여기다 써볼까요? example. 우리가 아까 전통적으로 썼던 숫자는 이런 겁니다. 1 플러스 루트 3i. 그죠? 전통적으로 썼던 복소수입니다. 얘는 근데 다시 한번 까먹었을까 봐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덧셈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별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1, 루트 3으로 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죠? 1, 루트 3으로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면 1, 루트 3은 좀 요 정도쯤에 대응하겠네요. 그죠? 얘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1하고 루트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입니다. 왜? 하면 머릿속으로 휙 계산해 보면 됩니다. x방을 제곱하면 1이고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더하면 4고 루트 7하면 2구나. 원점부터 거리 2입니다. 그리고 각은 얼마냐면 이쪽 1이고 이쪽 루트 3이니까 우리 이제 약간 고등학생의 티를 벗어봅시다. 머릿속으로 60도가 떠올랐겠지만 3분의 파이로 대답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알아요? 60도가 떠올랐겠죠? 3분의 파이로 써보도록 합시다. 이게 극좌표계 표현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된다며. 얘는 XY 직교좌표계고 얘는 극좌표계입니다. 복소수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되나요?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까지 배운 논리에 의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복소평면상에서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2, 3분의 파이, 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고 각이 3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그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 그거라고 하자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됩니다. 실제로 복소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왜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뭐랑 연결되는지를 또 배우긴 할 겁니다. 아무튼 복소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표시해 줘야 되겠죠. 얘가 2 더하기 3분의 파이 i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얘는 xy 코디네이트고 얘는 사실 극좌표계에서 쓴 거야 라고 이 정도쯤은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복소수의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 복소수의 표현이 이렇게만 쓰리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이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배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꽤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는 써놨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x 더하기 yi라고 복소수를 썼는데 얘가 극좌표계의 표현을 빌면 어떻게 되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와 같고, 그죠? y는 r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죠? 같다니까.
R 사인 혹자는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쓰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여기서는 i가 뒤에 있고 여기서는 왜 i를 앞에다 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 i가 사인에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사인 안에 세타 i를 넣은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i를 앞에다 써준 것뿐입니다. 그 i의 순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플렉서블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맨날 x 플러스 yi라고 써놨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퍼수부를 표현할 때 i를 앞에 쓰고 뒤에다가 뭔가 문자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함수에 마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r 묶어낼 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복소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썼었는데 얘를 극좌표계의 형식을 빌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찍어서 거기에 그 점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원점과 이은 선이 x축 양의 방향과 몇 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가를 찾아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언뜻 보면 이렇게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죠.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루트 3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의 괄호 열고 코사인 3분의 파이 i 더하기 i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무런 좋아 보이는 게 없죠. 팔 아프게 뭐하러 이렇게 쓴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텐데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고 얘가 뭐랑 같냐면 이렇게 같습니다. 이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 지수로 올라갔다는 여전히 좀 띠꺼분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예뻐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튼 복소수를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i가 결론적으로 뭐랑 같냐면 r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 이건 직교좌표계형 표기법이고 이거는 극좌표계에 대응하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몇 가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x 플러스 yi는 r 익스포넨셜 i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게 뭐야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차 배우게 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어가 되는 건데 오늘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소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라는 거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뭐 실수부 좀 아까 했었고 얘는 허수부 요 R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 R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소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기호로 만약에 어떤 복소수를 Z로 썼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Z 이렇게 양쪽에 우리 절대값 아는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절대값이란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땡큐입니다. 절대값은 물어보면 사실 10 중에 9.8 정도쯤은 양수는 그냥 나오고요.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데 진짜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을 정의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복소수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R이 아까 그러다고 했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 함은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실수부도 뭐 말 나온 김에 쓰자면 뭐 실수부 한국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씁니다. R, E 괄호 열고 Z. R이가 리얼의 약자입니다.
어떤 복소수의 실수부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허수부는 어떻게 쓰냐면 I am imaginary의 약자 앞에 두 글자입니다. 요 세타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 세타에는 이름이 편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혹자는 근데 얘를 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각은 영어로 argument, 위상은 영어로 phase. 얘는 영어로 ARG, argument. argument,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뭐 되게 대단한 이야기를 배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소수를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소수를 점에다 찍었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소수를 점에다 찍었고 그걸 복소평면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런데 그 어떤 평면에 찍힌 점을 부르는 방식이 직교좌표계 말고 극좌표계도 있었으니까 그럼 복소수를 우리가 그게 직교좌표계라고 생각해서 그걸 복소평면에 찍었는데 걔를 극좌표계로 부르는 방식도 있겠네? 오늘 배운 게 그 정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극좌표계로 갔을 때,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복소수를 굳이 저렇게 극좌표계로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썼다 칩시다. 복소수를 극좌표계로 썼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극좌표계에서, 요점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원점을 태 거리가 3이라고 칩시다. 얘는 각이 한 6분의 파이쯤 됐다 칩시다. 그런 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얘를 그래서 극좌표계로 표현한다면 3,6분의 파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극좌표계고 얘를 XY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XY 좌표계로 쓰면 얘가 뭔가요? 얼마니? 2분의 루트 3 루트 3, 2분의 3이겠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XY 코디네이트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부르는데 XY 코디네이트를 쓰면 그냥 요거 하나입니다. 이 점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건 없죠. 그죠? 이 점을 우리 한번 신선하게 다르게 불러볼까요? XY 코디네이트에서? 그런 건 없죠. 그죠? 그게 뭔 소리야? 이럴 거잖아. 다르게 부르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극좌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극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3 더하기 3,6분의 13파이. 이 파이만큼 더한 거지. 엄연히 누가 봐도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물론 이 숫자는 같지만 얘하고 얘는 안 같잖아. 안 같은데 얘가 가리키는 점과 얘가 가리키는 점은 실제로는 같은 점이죠. 이 파이만큼 한 바퀴를 돌아가도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편각이 이 파이만큼 커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6분의 25파이를 써도 실제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파이는 3.14니까 얘는 0.5쯤 되는 숫자고 얘는 얼마니? 얼마니? 0파이가 3.14니까 얘 곱하면 한 40쯤 될 거고 얘는 6. 얼마쯤 되겠네? 6분의 13파이는 실제로 6. 얼마쯤 되는 숫자입니다. 다르잖아. 다르죠. 6분의 25파이는 더 많이 다르지. 얘는 6분의 25니까 4. 얼마 곱하기 3.14니까 12, 13 정도쯤 되겠네요. 전혀 다른 숫자예요. 이거 어떻게 같아? 다르지. 그런데 얘네들을 평면에다가 그 숫자에 대응하는 점을 찍어보면 다 같은 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로 같은 거지. 극좌표계에서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 얘는 같아요. 얘가 같아. 숫자가 다른데 같습니다. XY 좌표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XY 좌표계에서는 숫자가 다른데 같은 점에 대응하는가?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죠? 이거랑 뭐가 다른 게 또 같겠어? 여기다 얘도 그러면 더하기 3쯤 하면 같나? 그럴 일이 없잖아. 더하기 3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극좌표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각을 2파이만큼 더하거나 2파이만큼 빼면 숫자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점에 대응하고 따라서 같은 수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같은 수예요. 암시를 시켜야지. 같은 수야. 같은 수, 같은 수. 다른 수가 아니라 얘는 실제로 같은 수입니다. 그러면 좀 아까 복소수를 이렇게 적겠다고 했는데 복소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러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6분의 파이 i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얘는 그러니까 나타냈다면 이런 거였을 거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i였을 거야. 그죠? 얘랑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랑도 같냐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6분의 13 파이 i랑도 같습니다.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얘랑은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구별하는데 복소수를 우리가 극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극좌표를 표현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도입을 할 건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은 숫자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복소 방정식의 근 뭐 이런 거 계산할 때에도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얘하고 얘는 같은 숫자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뭐 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도 좀 아까 요 중간 단계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써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쓰나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13 파이 더하기 i 사인 6분의 13 파이 이렇게 써도 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를 어떤 하나의 복소수를 극좌표계 형태로 쓰면 같은 표현이 무수히 많습니다. 2파이만큼 더하고 빼면 되니까 편각에다가 2파이만큼 쭉쭉쭉쭉 계속 무한히 더할 수 있고 무한히 뺄 수 있기 때문에 복소수 하나를 XY 좌표계에서 쓰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만 극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뭐 이런 거잖아. A 더 아이고 넘어가는구나. 요점을 가상의 요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A 더하기 BI가 이래서 X 더하기 YI랑 같아 뭐 이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이게 두 개 서로 같으려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뭐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그래야 두 개의 복소수가 같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실수부와 허수부는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으면 같은 복소수인 거죠. 그런데 복소수를 극좌표계 형태를 빌어서 쓰는 방법이 무한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익스포넨셜 i 세타와 뭐 문자를 r 세타 말고 또 뭔가를 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이제 대충 써보겠습니다. m 익스포넨셜 in 이렇게 얘네가 둘이 같아라고 한다면 이때 반드시 r은 m과 같고 세타는 무조건 n과 같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한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는 아닙니다. r하고 m은 무조건 같아야 될 거고 세타하고 n은 2파이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괜찮은 거죠. 얘랑 같은 거니까. 뭐 여기다가 예서 뭐 5 곱하기 익스포넨셜 2분의 파이 i 뭐 이렇게 대충 써놓고 얘가 같아? 이렇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마구잡이로 같은 건 아니고 요 앞에 숫자는 같고 요 편각이 2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 모두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극좌표계에서 이렇게 같은지를 말할 때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지고 들면 R은 M하고 같아야 되지만 세타하고 N하고의 차이는 2파이의 정수배만큼 어이구 넘어갔네. 가상의 선을 지켜야지. 세타하고 2파이 차이는 2파이의 정수만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세타하고 n하고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불편하네요. 그죠? 복소수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도 얘기를 못 한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 쟤를 썼을 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혹시라도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복소수의 덧셈, 뺄셈,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 잘 복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뭐 켤레 복소수, 뭐 그래갖고 나누기 요 정도 하는 것쯤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이 옛날에 배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 집에 가서 다시 고등학교 책은 당연히 버렸겠죠. 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내가 이상한 거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셔서 예,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했나 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5분 남아서 오늘 5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